그러면 주인공의 자기소개서 내용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항목, 지원 동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이 회사의 가치에 맞게 지원 동기를 쓰는 것도 쉽지 않은데요. 오늘 주인공이 어떤 내용을 쓰고 있는지 재정 씨가 한번 읽어주세요. 다양한 서비스직 아르바이트로 기획의 중요성을 체감한 이후 영업기획직을 희망하였습니다. 중국의 의류 대여 플랫폼처럼 우리나라에도 그런 플랫폼이 생기길 바라며 관심을 가져오던 중 20여 년의 영업 노하우를 지닌 국내 유일의 종합 렌탈 회사인 롯데렌탈이 최근 소비재 렌탈 사업인 묘미를 론칭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수 시장 불황과 소비의 트렌드가 소유에서 공유로 변하면서 렌탈 산업이 성장하고 있고 앞으로 더 성장할 것이라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묘미가 더욱 성장하기 위해 인지도를 높이고 고객의 신뢰를 얻는 것이 우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중소기업과 상생하는 관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차량에서 라이프스타일까지 렌탈하는 시대, 고객의 니즈를 만족시키는 영업기획자가 되겠습니다. 네, 왜 영업기획직을 지원했는지 쓰고 있습니다. 박 멘토님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 여러 가지 오류들이 좀 많이 눈에 띄는 것 같아요. 네. 자, 일단은 중국의 의류 대여 플랫폼을 보면서 그런 플랫폼이 생기기에 관심을 가져왔다라고 했는데 네. 뭐 왜 갑자기 의류 대여 플랫폼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좀 잘 드러나지 않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에는 20여 년간의 영업 노하우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히는 30년입니다. 네, 그런 부분들도 정확하게 그렇죠. 이 친구가 회사에 대한 내용을 찾아보지 않고 쓴 부분인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갑자기 맨 끝에 줄에 중소기업과 상생하는 관계를 적극적으로 구축하는 건 불가피하다.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는 것 자체도 전체적인 글의 통일성이 어긋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좀 아쉬운 부분들은 본인이 의류학과이고 또 의류 플랫폼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네. 앞으로 묘미에서 자신 또한 이런 의류 플랫폼, 의류 렌탈 사업에서 좀 더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자 기여하겠다 이런 내용이 좀 들어갔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 지원 회사의 사업에 대해서는 알아봤지만 그것이 본인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항목만 놓고 봤을 때 두 분이 합격, 불합격 여부를 판정하신다면 한 분씩. 저는 불합격입니다. 네, 박 멘토님은요? 네. 이거를 제가 또 항목만 합격이라고 놓고 하면 그렇죠?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저도 불합격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항목만 자체로 보고 난다면. 네. 우선 지원 동기에 관련해서 주인공이 선정한 소제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슈퍼의 맞춤 영업 관리자. 롯데슈퍼를 위한 소제목 같습니다. 네. 롯데슈퍼의 딱 맞춤형 지원자예요. 안멘토님 소제목 어떻게 보시나요? 어떤 뭐 이렇게 맞춤 영역 관리자라고 해서 명확하게 제시를 해주는 면은 좋았는데요. 네. 맞춤 앞에 어떤 말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꾸민 말이 조금 들어가서 네. 구체적으로 약간 좀 범위를 좁혀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실제 내용은 어떤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롯데슈퍼의 맞춤 영업 관리자. 롯데슈퍼는 타겟 고객과 상권에 맞는 제품, 가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롯데 프리지아 매장을 방문하며 1인 가구와 직장인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을 배려한 롯데슈퍼만의 섬세한 영업 전략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롯데슈퍼의 영업 관리자로서 근무하며 고객 만족과 매출 극대화에 기여하기 위해 지원했습니다. 대학 시절 백화점, 카페, 서점 등에서 다양한 연령층의 고객과 VIP 고객을 응대하며 CS 역량을 인정받았고 사람을 상대하는 일에 적성과 흥미를 느꼈습니다. 또한 땡땡백화점 천호점과 미아점 근무 당시 소비자 니즈를 파악한 제품 전략과 디스플레이를 통해 평균 매출액의 5배가 넘는 수익을 올렸습니다. 현장 경험을 통해 쌓은 CS 역량과 철저한 매장 관리 능력을 바탕으로 고객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나아가 매출 증가를 이루는 영업관리자가 되겠습니다. 네, 이 굉장히 간략하게 본인의 역량을 나타낸 지원 동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멘토님들 어떻게 보셨나요? 뭐 일단 이 정도면 예. 나름 그래도 기대치를 충족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 이유는 이 회사가 좋아서 지원했다라는 측면보다도 일단은 그래도 나름 이 회사에 기여하기 위해서 지원했다라는 적극적인 동기가 들어가 있고요. 역량도 이 두 가지로 나눠서 이렇게 강조하는 부분이 기본은 돼 있는 학생이다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네, 우리 저도 이 자체로만 보면은 굉장히 좀 잘 쓴 것 같아요. 네. 이게 롯데는 또 그 항목 길이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좀 간결하게 쓰는 게 힘든데 네. 여러분들이 좀 쓰기 힘들 때 이 사례를 좀 참고해도 좋을 만큼 좀 베스트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원자 같은 경우에 궁금한 건
네가 직무 역량으로서는 좀 오케이 알겠는데 그럼 왜 진짜 롯데 슈퍼인지에 대해서 궁금하다는 측면에서는 조금 네. 아쉽다는. 근데 이 자체로 놓고 본다면 좀 잘 쓴 자소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선 첫 번째 항목은 지원 동기에 대한 질문인데요. 소제목부터 먼저 볼게요. 롯데 면세점이어야만 하는 이유, 기획력. 네, 정직한 소제목인 것 같은데요. 영주 학생이 보기에는 어떤가요? 저는 이 롯데 면세점이어야만 하는 이유는 그냥 제목을 다시 한번 쓴 것 같아서 그러기보다는 그 이유가 뭔지 좀 요약해서 써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비슷한 의견인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어떤 내용인지 바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 면세점이어야만 하는 이유. 영업관리 직무에서 직영사원과 협력사원의 든든한 서포터가 되어 영업사원들이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현재 면세점 업계에서 화장품 품목의 구매 제한으로 업계 간의 경쟁이 줄어들었지만 아모레퍼시픽의 구매 제한 완화와 타 면세점의 오픈으로 강남벨트가 조성되면서 다시 경쟁이 치열해질 것입니다. 더 도전적인 환경이지만 어려움을 이겨내며 더 큰 성장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롯데 면세점은 저에게 최적의 회사입니다. 세계 1위 면세점을 향해 전진하는 롯데 면세점의 글로벌 인지도를 바탕으로 국적별 매출 비중의 68%를 차지하는 중국의 보따리상을 공략하는 프로모션을 기획해 매출 상승에 기여하겠습니다. 기획력. 영업관리 직무에서 매출 목표를 세우고 그를 달성하기 위한 프로모션 기획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중국에서 한인 유학생 회장을 맡아 기획력을 쌓아왔습니다. 한국 유학생들에게 중국 현지인과 교류할 기회가 적다는 것을 알고 한국 유학반을 찾아가 한국 학생과 언어 교환하고 싶어하는 중국 학생들과 만날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현지 친구들과 교류하며 중국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입사 후 기획력을 더욱 키워나가며 더욱더 성장하는 사원이 되겠습니다. 네, 지원자가 롯데 면세점의 최근 동향에 대해 잘 파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관련한 경험들을 좀 작성한 것 같은데 영주 학생이라면 어떤 점을 어필할 것 같나요? 전 중국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약간 국내를 좀 얘기할 예. 것 같은데 현재 롯데 면세점이 좀 추진하는 그런 사업 방향 같은 부분들을 얘기하고 뭐 제 전공 지식이나 역량들이랑 좀 연결지어서 쓰는 편입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안멘토님 평가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게 근데 500자를 좀 넘는 것 같은 분량인데 그래서 약간 좀 그 부분이 좀 의아스럽고 제가 세보진 않았지만 네. 그래서 회사 지원 동기를 하나 쓰고 직무 지원 동기를 쓴 것 같은데 네. 이건 500자 넘거든요. 직무 지원 동기는 어차피 뒷부분에 물어보니까 이건 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차피 지원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내용을 묻고 있기 때문에 저는 면세점 직무에 관심을 갖게 된 성장 과정으로 적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떻게 하다가 면세점 쪽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또 네. 어떤 이유로 이러니까 나는 면세점 쪽에 한번 일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데 롯데 면세점이 가지고 있는 모습은 이러니까 내가 가서 어떤 부분을 내가 갖고 있는 무엇과 한번 연결시켜서 기여할 수 있겠다라고 쭉 이렇게 성장 과정식으로 풀어낸다면 좀 더 좋을 것 같고 이 중간에 있는 어떤 지금 현재 롯데 면세점이 어떠한 품목으로 뭐 일을 하고 있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좋은데 사실 이 부분들은 좀 지역적인 사업이 이슈거든요. 이것보다는 좀 약간 거시적인 부분들이 나와주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항목만 놓고 볼 때 두 분이 합격, 불합격 여부 저는 이게 좀 정리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불합격을 좀 드릴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래도 합격점을 드리고 싶었던 이유가 이렇게 면세 산업에 대해서 그래도 충분히 공부를 하고 이해한 지원자들이 많지는 않다는 느낌들이 들었어요. 제가 숱한 자소서들을 보면서. 그래서 이 정도의 어떤 이해도를 가지고 지원 동기를 썼다면 저는 그래도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좀 충분히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항목이죠. 직무 경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네, 주인공이 어떤 내용을 쓸지 소제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기 엄마와 미스터리 쇼퍼에게 인정받은 영업력. 어떤 경험인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이 소제목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저는 이거는 괜찮게 잘 쓴 것 같고요. 일단 자기가 어떠한 경험이 있고 그다음에 어떠한 역량이 있는지가 소제목 안에 잘 드러나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대한 그 방식으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소제목 쓰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예. 그래요? 예, 유일하게 잘 쓴 문장인 것 같고요. 영업력이라는 키워드가 네. 명확하게 어느 정도 수준이다라는 게 보이는 단어들이 나왔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아주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내용도 괜찮은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기 엄마와 미스터리 쇼퍼에게 인정받은 영업력.
아동 매장에서 아기 엄마의 지갑을 열어 30%의 매출 상승을 거둔 경험이 있습니다. 아동 매장에 근무할 때 제가 응대하는 고객들은 구매로 잘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시간만 떼고 가야지 하는 안일한 마음 대신 판매율이 높은 다른 직원들과 저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 아동의 신체 사이즈와 발육에 따른 연령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한다. 미취학 아동을 자녀로 둔 지인과 인터넷의 정보를 얻는다. 둘째, 요즘 아동의 패션 스타일을 모른다. 타 아동복 매장 시장 조사로 주력 상품과 최신 트렌드를 익혀온다. 단순히 정보만 얻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직원과 차별성을 두기 위해 주머니에 젤리나 사탕을 준비하였습니다. 덕분에 평일 매출이 30%까지 점차 늘어나는 과정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백화점 미스터리 쇼퍼 응대 모니터링에서 100점 만점에 100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고객 지향적인 마인드로 자발적인 자세와 분석력을 가지고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영업 기획자가 되겠습니다. 때때로 거절을 하지 못해 애를 먹은 적이 있습니다. 혹시나 거절하면 상대방이 나를 좋지 않게 볼까 하는 지나친 염려 때문이었습니다. 부족한 시간과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자 우선순위를 두고 내실을 다지고자 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설득과 사람의 심리를 다룬 책과 강연을 통해 거절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지혜롭게 거절하는 방법을 터득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백화점에서 영업사원으로 일한 경험인 것 같습니다. 우리 박 멘토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은 내용에서 좀 두 가지식으로 표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느낌이 좀 들고요. 자기의 어떤 강점이 무엇인지를 좀 두 가지로 쓰고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이 들어가면 더 내용 구조상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단은 본인이 어떤 영업을 하는 데 있어서 분석적이다. 그리고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는 더 많은 노력을 해서 차별화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 본인의 강점 부분은 잘 정리가 된 것 같은데요. 이 약점 부분에서 갑자기 성격적인 부분으로 이제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리고 뭐 성취 또는 실패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본인의 강점과 약점이 잘 드러나게끔 써야 되는 항목인데 그렇지 않고 또 갑자기 거절을 잘 못한다라고 하는 건 따로 쓰고 있다는 거죠. 경험이 없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이 항목의 의도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쓴 그래서 약점을 써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넣어놓은 그런 내용처럼 이제 보인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조심해서 작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갑자기 궁금한 게 있는데 이런 약점을 이렇게 쓰는 게 득이 될 때가 있긴 있나요? 일단 약점이 없는 사람은 없죠. 그렇죠.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자기가 파악하고 개발해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약점을 알고 개발해 나가지 않는 사람이면 회사에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죠. 그래서 약점을 자기가 파악하고 그것들을 개발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냐 또는 개발하고 있는 사람이냐를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점이나 성격의 단점을 쓰는 것 자체를 회사에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물어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자기소개서 다음 항목을 보겠습니다. 직무 경험에 관한 질문 사항인데요. 롯데슈퍼는 희망 직무에 대한 본인의 강점과 약점을 기술해달라고 했습니다. 우리 강 멘토님, 본인의 강점과 약점을 적절하게 섞어서 글을 작성할 때 어떤 식으로 써야 보다 효과적이게 내가 돋보일 수 있을까요? 일단 강점이라는 부분은 후천적인 노력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개발되는 역량에 포함되는 내용이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소재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직무 관련된 소재에서 강점이 발휘됐다면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는 있겠죠.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학생들은 강점에 좋은 걸 잡습니다. 분석력, 커뮤니케이션, 리더십, 고객 등등등이 많이 있는데 중요한 건 그러한 강점이 정말로 적절하게 행동으로 옮겨졌고 성과로 이어지느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을 좀 강조했으면 좋겠고 약점 같은 경우에도 지원 직무에 꼭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내가 아직 그 부분이 부족해서 최근부터 계속해서 그 부분을 노력하고 있다는 걸 좀 보여주면 좋은데 가급적이면 나만 갖고 있는 약점이 아니라 지원 신입생이라면 이 지원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갖고 있지 않은 현장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가지고 지원 직무와 좀 유관된 직무에 필요한 강점을 좀 얘기하면서 그런 부분들까지 좀 보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친구가 굉장히 본인이 뭐가 부족한지 알고 있고 입사 후에 뭘 챙겨야 되는지 알고 있구나 이 센스가 있다라고 좀 평가를 해주겠죠. 자, 그럼 내용은 어떤지 재정 씨가 한번 읽어주시죠. 네. 강점, 분석력과 소비자 니즈 파악. 일 매출 500만 원 달성. 땡땡 백화점 A점과 B점에서 주얼리 행사 판매 업무를 진행하며 이러한 강점을 통해 평소 매출의 5배가 넘는 수익을 올린 경험이 있습니다. A점과 B점은 지점별로 고객의 연령층과 소비 패턴이 달랐습니다. A점은 영캐주얼 매장에 위치해 주요 고객이 20, 30대였고 젊은 고객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 드라마 학교의
협찬 제품과 자체 제작 상품 위주로 진열해 특이한 제품들을 보며 많이 구매해 가셨습니다. B점에서는 핸드백, 여성 정장 매장들이 입점된 2층 부스에서 판매를 진행했고 상대적으로 연령층이 높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자수정, 자개 등 원석 제품 판매를 진행했습니다. 종류별로 진열된 원석 제품에 호의적으로 반응하셨고 원석별 특징과 효능을 설명해 드리며 합리적인 구매를 이끌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고객 응대를 통해 고객 지향적 사고를 쌓았고 꼼꼼한 점포, 소비자 분석을 통해 매출 증대를 끌어냈습니다. 이러한 강점을 활용하여 롯데슈퍼의 매출 극대화를 이루겠습니다. 약점, 초반에 늦은 업무 속도와 극복 노력. 어떠한 일을 할 때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고 싶다는 생각에 사전에 많은 정보를 수집, 분석한 후 일을 완벽하게 처리하려 합니다. 이러한 관계로 일을 시작하는데 시간이 다소 오래 걸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속함이 요구되는 다양한 판매 아르바이트를 하며 이러한 약점을 고쳐나가고 있습니다. 완벽함을 놓치지는 않지만 융통성을 가지며 업무 속도를 줄여나가겠습니다. 네, 오늘의 지원자 역시 강점의 글자 수를 조금 더 할애해서 작성을 예. 했습니다. 네. 안정현 멘토님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저는 좀 잘 쓴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 친구는 좀 글을 쓸 줄 아는 친구 같고요. 특히나 구조를 잘 잡아서 어떤 식으로 서술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론을 좀 아는 것 같습니다. 먼저 또 두괄식 구성이 좀 좋았고요. 그다음에 그거에 관련된 분석력에 관련된 내용, 그다음에 소비자 니즈 파악에 관련된 내용도 나와서 좋았는데 저는 이거 좀 다른 부분이긴 한데 땡땡백화점 A점, B점 하지 말고요. 그냥 상호를 노출시켜도 되니까 그렇게 좀 노출을 시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약점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면 비율 구성도 좋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점을 굳이 많이 쓸 필요는 없거든요. 이 정도의 비율도 좋고요. 이 내용도 제가 보면 한 90개 정도 본 것 같아요. 이런 똑같은 내용을. 그래서 굳이 여러분들이 약점을 새로운 내용 쓰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 정도 깊이와 수준으로 약점 그냥 쓰시면 어찌됐건 약점은 여러분들이 면접장 가면 압박 면접용이거든요. 이거.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쓰면 그냥 무난하게 처리될 수 있는 부분이라 약점도 이런 식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위의 내용을 이제 면접 이제 할 때 예상되는 질문들이 어떤 것들이 또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이 친구가 매출과 수익의 예. 이 차이를 좀 이해하고 있는지를 좀 공격을 좀 하고 싶은 게 네. 왜 그러냐면 이 문장 표현을 보면 이러한 강점을 통해 평소 매출의 5배가 넘는 수익을 올린 경험이 있습니다라고 적었거든요. 네. 네. 그럼 이 말은 매출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면 수익이 500만 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좀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문장 표현이 정말 잘못 적은 것인지 물론 당연히 잘못 적었겠죠,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꼼꼼하게 좀 따져볼 것 같아요. 5배라는 게 굉장히 사실은 어마어마한 네. 좀 뭐랄까 이 상승률이기 때문에 네. 이게 정말 5배인지 어떻게 이것을 좀 꼼꼼하게 확인할지 증거를 갖고 와라.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아마 구조화 면접을 볼 때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확인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항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회활동에 대한 질문인데요. 학업 이외에 관심과 열정을 가졌던 경험을 구체적으로 적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소제목 한번 확인해 볼까요? 팀워크의 힘으로 가능했던 동아리의 부활. 그러니까 왠지 지원자가 속했던 동아리가 없어질 뻔하다가 네. 팀워크로 부활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감동적이네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제목만 딱 봐도 이런 느낌이고요. 굉장히 많이 본 것 같아서 이제 너무 이제 친숙하기도 하고 혹시 그렇습니다. 학창 시절 때 동아리가 부활한 적이 있습니까? 글쎄요. 요즘엔 이게 다 이제 트렌드인가 봐요. 아, 네. 알겠습니다. 없어지고 네. 하는 것들이. 자, 김민조님? 네, 거의 10명 중에 8명 정도는 이 동아리 부활 내용을 쓰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인사 담당자 제목만 보고 그냥 넘어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팀워크의 힘으로 가능했던 동아리의 부활. 동아리 신입 회장을 맡게 되며 존폐의 위기에 놓여있던 교내 취업 동아리를 다시 성공적으로 일으켰던 경험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목표에 성공하기 위해선 스스로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과의 협력이 중요한 변수란 점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운영진들과 부진 원인을 분석한 결과 홍보와 운영진 팀워크에 문제가 있음을 판단했습니다. 홍보 활성화 회의를 진행하며 졸업생의 취업처와 인프라를 활용해 동아리의 장점도 부각하며 애교심도 기를 수 있겠다는 판단으로 졸업생 취업 간담회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직장 생활로 인해 오후 시간에 모실 수 있는 선배님은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또한 졸업생 100명을 1인 평균 17명씩 지속적인 연락을 하는 것도 팀원 스케줄에 따라 곤란한 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회장으로서 솔선수범한 모습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었고 동아리 팀원들과 함께 직접 졸업생 모임의 회장님을 찾아뵈었습니다. 팀원들은 점차 미션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후 섭외 목표 인원 3명을 초과 달성해 10명의 간담회 참여 인원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졸업생분들도 함께 협력하는 모습을 좋게 봐주시어 일정에 상관없이 오시겠다는 연락을 보내주셨습니다. 취업 간담회의 성공, 신입부원 40명의 가입으로 존폐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내 뜻을 원하기보다 팀원들을 배려한 적극적 희생이 있다면 뜻을 이룰 수 있음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유의미한 결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고객을 살피는 자세를 가지겠습니다. 네, 일단 지원자가 동아리 회장까지 했다면 리더십이 있는 학생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동아리인지, 왜 존폐 위기인지 뭐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뭐 좀 아쉬운 느낌이었는데 우리 박 멘토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은 뭐 여기 보게 되면 존폐 위기에 놓여 있던 교내 취업 동아리라고 나와 있어요. 아마 네. 취업 동아리를 말하는 것 같고요. 네. 소제목을 좀 바꿔준다고 하면 저는 이렇게 좀 바꿔봤어요. 동아리, 취업 동아리 부활을 위해 발휘된 열정, 팀워크로 완성하다라고 해서 열정을 발휘한 경험과 그것에 어떤 역할이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살짝 바꿔줬다면 좋았을 것 같았고요. 일단 열정을 발휘했던 이유가 존폐 위기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원인이 잘 나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현재 잘 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정을 통해 새롭게 발휘된 다양한 방법이 거론됐어요. 근데 이 열정이라는 부분들이 왜 이게 중요하냐면 열정은 몰입을 낳고 몰입은 다양한 도전을 낳고요. 그 도전하는 과정에서 창의적인 부분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냈다는 부분들은 이 열정이라는 하나의 테마를 가지고 보고자 하는 평가자의 측면을 잘 성공적으로 어필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만 조금 아쉬웠던 점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드리자면 이제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왜 수없이 많은 동아리들은 항상 존폐 위기에 놓여되고 누군가 기사가 나와서 이걸 구해주는 이런 스토리는 너무 후원하기 때문에 이 식상하다는 부분에서는 좀 좋은 점수를 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캐논 코리아 비즈니스 솔루션 기술 영업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에 대한 멘토의 특급 처방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엔 유실 학생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살펴본 자기소개서 항목 중 한 항목을 준비해 왔다고요? 네, 자기소개서 질문사항 중 사회활동에 대해 멘토님이 주신 사전 코멘트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네, 멘토님의 사전 코멘트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나요? 네, 멘토님이 주신 사전 코멘트로는 첫째, 대학 시절 직무 적성이나 지원 분야와 관련되고 개인이 아닌 조직 내에 활동했던 사례 중 중점적으로 목표를 세우고 남다르게 노력했던 소재를 선택한다. 둘째, 해당 활동 및 목표가 기억에 남는 이유, 행동 위주의 구체적인 내용, 결과의 순서로 작성한다. 셋째, 해당 경험을 통해 얻은 것과 회사 및 직무에서 어떤 도움이 될 것인지로 마무리한다 였습니다. 네. 이 자신의 사회 경험을 희망하는 직무와 연관해서 서술하라는 게 김 멘토님의 코멘트인 것 같은데요. 우리 유실 학생이 김 멘토님의 코멘트를 어떻게 녹여냈을지 궁금합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회 방송국에서 의뢰인과 영상 제작자 사이에서 교두보 역할을 했던 경험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양쪽 모두 만족하는 결과물을 창출했을 때 느꼈던 뿌듯함을 잊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의 이상과 제작자의 현실 사이의 간극이 컸기에 그 사이에서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했던 제 역할이 중요했습니다. 어느 날 한 의뢰인이 짧은 클립 형식의 드라마 영상을 요청했습니다. 제작자는 난색을 표했습니다. 저희 방송국에서는 주로 뉴스 형식으로 영상을 제작했기에 드라마를 만드는 데엔 품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선 의뢰인을 찾아 어떤 내용을 담고 싶은지, 왜 드라마 형식을 선택했는지 들었습니다. 의뢰인은 홍보를 위해선 기존 방식과는 다른 영상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의뢰인의 경우 드라마가 아닌 뉴스가 더 적합하다고 판단했고,
드라마와 뉴스의 장단점을 비교해 제시했습니다. 의뢰인은 뉴스가 낫다는 제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다만 기존과는 다른 영상을 요구했습니다. 제작자와 논의하여 조세호의 동장훈처럼 재밌는 상황 연출을 가미하기로 했습니다. 신선한 영상은 큰 홍보 효과로 이어졌고 의뢰인도 제작자도 만족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 활동을 하며 의뢰인의 이상과 제작자의 현실 사이에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영상을 제공할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원하는 요소와 제작자의 기술을 매칭하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익혔습니다. 기술 영업직은 고객의 니즈를 분석하고 기술의 장단점을 잘 이해해 대응하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진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그 빛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유시 학생님께서 만든 이 홍보 영상 저도 한번 보고 싶은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 멘토님께서 평가 부탁드립니다. 네, 유실 학생, 제가 이 자소서를 보면서 굉장히 기대 이상으로 너무 잘 쓰셨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도 조세호의 그 동장군 패러디 영상 꼭 보여주세요. 네, 좀 피드백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첫 번째로 요구했던 그 조직 내에서 일어났던 직무 역량 그리고 관련한 경험이라는 소재를 굉장히 잘 가지고 오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송국의 일원으로서 의뢰인과 방송팀의 의견을 조율한 경험은 사실 결국 기술 영업인으로서 고객사 그리고 회사가 의견이 있을 때 어떠한 소통 창구의 역할을 했다라는 것과 동일한 맥락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쪽 모두 만족하는 결과물을 이끌어내서 굉장히 뿌듯했다라고 기억에 남았다는 서론, 그리고 의뢰인과 방송팀과의 갈등 속에서 의뢰인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여서 방송팀과의 합의점을 찾아낸 과정, 그를 통해서 얻은 결과까지 굉장히 구체적으로 행동 중심으로 잘 작성하셨기 때문에 두 번째 요구 조건도 잘 충족을 하신 것 같고요. 마지막 단락에서 본인의 경험과 기술 영업 직무의 접점까지도 굉장히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또 기술 영업 직무를 이해하고 작성하셨다는 느낌이 굉장히 들었어요. 예, 그래서 세 번째 요구 조건까지도 굉장히 잘 반영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굳이 아쉬운 점을 꼽자면 이제 소제목을 작성 안 하셨다는 부분인데요. 이게 800자로 굉장히 긴 내용인 만큼 소제목을 작성을 하셔서 가독성을 조금 더 높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취준생분들, 멘토님들께서 알려주신 꿀팁들을 잘 활용해서 희망하는 기업에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 오늘은 캐논 코리아 비즈니스 솔루션 기술 영업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살펴봤습니다. 탄탄한 자기소개서로 취업의 꿈을 이루기를 바라면서 DIY 자기소개서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